닥터를 일할 때 내가 더 좋은데. 나도 큰돈 벌 줄 알았어. 꿈들을 가지고 이제 원장님들이 나오시긴 하죠. 이 자리 되게 좋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생각을 해보자면 행정 절차도 꽤나 까다롭잖아요. 진짜 원장님들 요즘 말대로 연매출 막 100억 찍는다 뭐 이런 곳처럼 안녕하세요. 치과의사들의 잡다한 이야기 저스트 덴티스트, 저는 호스트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해볼 건데요. 덴탈 마스터 컨설팅 대표이시자 치과 경영 컨설턴트 협회장, 우리 동네 1등 치과 만들기 저자 이다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혜입니다. 또 한 명의 게스트는 이다혜 대표님의 절친이시자 덴탈 마스터 컨설팅 이사님, 경희대학교 의료경영 MBA 치과경영 공식 컨설턴트이신 장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개원입니다. 치과의사들의 한 80%는 개원을 하고 있다고 집계가 되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19,000개가량의 치과가 개원하고 있고 한 해 약 800개 정도의 치과가 문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치과 의사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점도 많을 거고 또 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컨텐츠가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원으로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대표 원장님이시자 AKA 우리 아버지랑 이제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기존에 저는 이제 양악병원에 있다가 양악 수술을 하다가 언젠가는 나도 일반 진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던 찰나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다른 치과 의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네네. 어떤 계기로 이제 개원을 시작했냐 물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돈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힘든 치과에서 갈려가면서 일을 하고 그쵸. 있는데 금전적인 보상도 충분하지 않거니와 밥도 못 먹고 퇴근할 때 이제 우리 김밥 한 줄 이제 맞아요. 원장님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올 때 약간 현타 온다는 거죠. 네. 보상적인 부분 하나와 저도 약간 느꼈던 건데 나만의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잘 되는 너무 좋은 치과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시스템도 좋고 그래서 나도 나가면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스페셜하게 더 환자한테 맞는 치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요 두 가지의 이유로 많이들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게 생기는 거죠. 맞아. 이제 대표님, 이사님들이 보시기에 사람마다 개원을 마음먹는 계기는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이유가 가장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겠죠. 페이닥터로 근무를 하시면 연봉이 아무래도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뭔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워낙 받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지만 그게 아주 흔하게 많지는 않잖아요. 원장님들이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내가 운영을 하면서 직접 내가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가능성을 좀 보시고 개원을 하고 싶다 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페이 닥터를 일할 때 내가 더 좋은데. 맞아. 나도 큰돈 벌 줄 알았어. 그런 거 아닌데. 나도 개원만 하면 그게 아니더라. 왜냐면 이제 원장님들은 그 전자 차트에 보이는 그 매출만 보시기 때문에 맞아요. 얼만큼 벌었어? 오늘 하루 번 게 내 월급인데? 이게 얼마나 써지는지를 아예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자율성이겠죠. 아무래도 어떤 병원에 대표 원장님이 계시고 운영 철학이 또 있는 병원에 들어가면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또 운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뭐 진료 계획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직원들 교육하는 방식이라든지 환자들을 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도 이제 주체적으로 본인이 뭔가 정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 환자 진단을 왜 이렇게 하고 이 환자 맞아요. 치료를 왜 이렇게 하고 왜 이 재료를 쓸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나 뭐 내 생각은 이런데 라는 생각이 의문점들. 맞아요. 순화하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사실 나는 나가면은 더 좋은 재료 쓸 거야. 다 돈이 직원들한테 더 잘해줄 거야. 현실은. 그런 꿈들을 가지고 이제 원장님들이 나오시긴 하죠.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하는 원장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환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차별점이라든지 운영할 때 이제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그리고 직원들이 환자를 대할 때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꾸려나가고 싶어하는 원장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바쁜 치과에
치과에 있으면서 환자를 대화도 많이 못 해보고 그렇게 진료를 끝나가면서 나는 환자 한 명 한 명 잘 만나고 싶은데 이런 원장님들은 본인의 치과를 차리셔서 그런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또 많이 할애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디지털 보철이라든지 이런 최신 장비, 최신 기계 이런 거 욕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또 원하는 만큼 사서 또 써보고 싶은데 그래서 개원을 하셔서 이제 그런 욕망들, 욕구들을 푸시죠. 개원을 하면서. 그때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고 싶은 마음에 나오는데 이게 이 가격이었어? 우리 원장님 부자였구나. 사실 그래서 어떤 계기로든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나와야지라고 해서 개원을 준비하다 보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자리잖아요. 이 대표님이 지난번 저희 촬영 때도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초기에 자리 잡는 게 진짜 중요하고 위치가 앞으로의 치과의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입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자리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렇죠. 컨설턴트 대표로 나오셨지만 입지 전문가는 아니시라는 네, 거. 맞아요. 입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100곳 정도 개원을 또 했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는 되게 잘 되더라, 이 자리 되게 좋네 라고 하는 그 자리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인구수 자체가 좀 모이는 곳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원장님들 입지를 보실 때 서치 많이 하시잖아요. 인구수가 몇 명인지, 그 아파트의 소득률은 또 얼마인지, 아파트 값은 얼마인지, 막 지하철 근처라면 지하철도, 몇 번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지 몇 번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원장님들이 훨씬 더 많이 서치를 하시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법석깔만 얹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서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진짜 괜찮은 자리인지는 까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인구수도 너무너무 많았어, 여기 사람 진짜 많아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봐야 안다는 건 그럼 개원을 해봐야 해봐야죠 한다는 하는 거예요. 거예요. 너무 두려운데? 불확실성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정말 불확실성한 게 자리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원장님이랑 같이 건물을 이제 잡았다고,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사람이 보도로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만 엄청 많이, 그리고 특히나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그쪽 대부분 안 잡아요. 차로 지나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자리가 너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랬는데 원장님이 자기도 이 자리를 하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셨길래 저희가 그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계속 관찰을 했거든요. 도대체 이 건물에 사람이 있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진짜 없어요. 근데 원장님도 그 어떻게 자리를 해야 되게 되지? 원하셨고 드라이브 스루 해야 돼요? 너무 원하셨고. 네. 근데 그 건물은 이제 생성이 되고 있어. 상권 분석이라는 거 하잖아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는 몇 개가 있고 예정인 곳은 또 몇 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건물 중에 잘 되는 병원은 또 있느냐라고 좀 보니까 그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 건물 옆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 검진센터였어요. 근데 그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우리 일단 하자. 어쨌든 열어봐야 알지 않냐. 원장님이 이미 계약금을 내셨고 꽂혔고. 꽂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자라고 했는데 그 치과가 한 달 만에 엄청 대박이 난 거예요. 매출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매출이 뭐 거의 뭐 한 4억, 5억 계속 찍는 거죠. 진짜 원장님들 요즘 말대로 연매출 막 100억 찍는다 뭐 이런 곳처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시는 게 익숙했고요. 그 동네에 상권이라고는 없었거든요. 건물이 좀 큰 게 들어서면서 안에 막 스타벅스와 막 이게 새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건물이 돈을 쓸어 오는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건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입지는 돈을 쓸어 오면서 머물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입지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까봐야 안다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실 요즘은 잘 없어요. 삼거리나 사거리, 그러니까 우리 교차로 같은 데죠. 근데 건물이 딱 하나만 세워진 곳이 있어요. 되게 뭐 의외예요. 코너로? 네, 코너에 하나만 세워진 네. 건물들이 있어요. 그 맞은편은 뭐가 있냐? 유치원. 또 맞은편은 뭐가 있냐? 뭐 그냥 무슨 뭐 센터. 더 이상 치과가 들어올 수 있는 건물들이 없는 거죠. 여기에만 상가 건물들이 있는 거예요. 한 모퉁이에만. 근린생활 자체의 건물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근데 그런데 이미 치과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 찾아보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정말 잘 찾는 원장님들. 되겠지만. 근데 여기에서도 공통점이 뭐냐면 이 건물로 또 모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 3분, 한 5분 정도의 거리 시장이 있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시장을 가야 되는 것들, 돈을 또 쓸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 중간에 지나치더라도 이 부분에 있으면 가는 내내 이 건물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병원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원장님들하고 이제 자리를 딱 봤을 때 원장님 이 자리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자리들이 3거리와 4거리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면도로는 포기하시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상에서 노출이 많은 곳이 좋은 저는 자리인 그 것 같다. 자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대부분 스타벅스 안에 있는 건물을 들어가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스타벅스의 맞은편 있는 건물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때문에? 스타벅스는 창이 통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창이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더라도 혹은 혼자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스세권에서 눈에 네, 보이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그냥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음. 스타벅스의 건물을 선호하시거든요. 네네. 그럼 스타벅스에 있는 건물은 노출될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에서 노출되는 거? 그 정도지만 네네. 사실 맞은편에 있으면 굉장히 그 건물에 대한 것들이 잘 보이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 대신 그 치과도 좀 잘 보이는 그러니까 걸 간판이나 뭐 해야죠. 이런 거를 네, 좀 네, 잘해야겠네요. 좀 튀게 좀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건물들이 입지로선 좋지 않을까. 스타벅스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저는 파리 크라상이 있는 데가 음. 보통 조금 부촌 내지는 맞아요. 조금 소득이 좀 소득이 있는. 좀 맞아요. 좋으신 분들이 많이 파리 크라상 쪽에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파리 크라상 근처에 있는 치과는 요즘 덤핑 경쟁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건물에도 치과가 막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건물마다 할 데가 사실 맞아요.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치과가 많은 곳에 그럼 안 차릴 거냐. 어쨌든 이제 기동량으로 치과마다의 매출을 조금씩 알게 되거든요.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뭐 임플란트를 몇 개 심는다든지. 임플란트 사원 그 네, 영업 어쨌든 사람들한테 많이 살짝 이렇게 하시니까요. 얘기하면 맞아요. 대략적으로 유추가 지난달 되죠. 어땠대? 유치가 되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좀 많이 찍는, 그러니까 매출이 높은 네. 치과 근처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서 그래도 그 치과가 하고 있는 어떤 브랜딩과 내 치과를 딱 차려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브랜딩 자체가 조금 차별화가 있거나 내게 더 좋으면 저는 환자들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막 작은 치과들 막 오래된 치과들 옆에 치과 차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보다는 잘 되는 치과 근처에 있는 게 차라리 그게 수요가 높다는 거거든요. 한 곳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쪽도 잘 되고 조금 떨어지니까 이쪽도 매출이 높아요. 그러면 환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근처에서도 좀 잘 보이는 건물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정마취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운터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맨날 사람들이 맥도날드, 스타벅스 가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줄 서서 먹는 그런 집에 가는 데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벅이나 맥날을 너무 애정하고 비난하는 마음은 1도 없지만 여기에는 뭔가 경험을 하고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려고 가는 맞아요. 거고 뭐 진짜 줄 서서 맛집을 가는 날은 그날을 경험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치과도 그렇게 막 뭔가 대형화돼 있고 환자 많은 치과 옆에 차리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컴팩트한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대형 치과라 하더라도 모든 거를 다 잘하고 모든 거를 다 브랜딩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안 하고 있는 뭔가를 하면 사실 그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옛날에 뭐 빵집 근처에라, 뭐 은행 근처에라, 횡단보도 있어야 된다, 뭐 앞에 뭐 버스 정장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건물이 이제 별로 없거든요. 근데 격전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조금 더 브랜딩을 더 세워서 가는 게 좋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유동인구가 있는 곳 우리가 항상 보통 비교하는 게 거주지로 갈 거냐 상권으로 갈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주지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소아치과는 워낙 또 잘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과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과, 만약에 임플란트를 되게 많이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사실 회사 오피스가 있는 곳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피스이신 분들은 집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고 치료를 또 집 근처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직장 근처에서 치료하는 건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제 턱관절 진료. 스트레스 많이 네. 받으니까 네, 특화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진료 과목에 따라서 저는 거주지 쪽에서 할 것이냐, 오피스 지역에서 좀 할 것이냐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 요즘 뭐 대학가 근처에는 사랑니 발치하는 데가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니만 발치하는 치과가 있는 거죠. 직원도 안 뽑아도 되고, 음, 장비도 안 사도 되고. 지출을 확 줄일 수 있죠. 네, 좋은 훨씬 거죠.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제 긍정적인 상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유동 인구도 중요하지만 잘 보이는 상권을 잘 한번 찾아보고 대부분 이제 삼거리, 사거리 쪽에 도로 근처에 있는 내가 좋을 것 같다. 상권에 따라서 특화된 포지셔닝이나 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리가 정해졌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으쌰으쌰 해서 개원을 해야죠. 개원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행정 절차도 꽤나 까다롭잖아요. 그걸 단계별로 조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입지를 구해서 건물을 계약을 하셨으면 그 건물의 용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용도가 저희가 치과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제 1종이어야 하고 의원일 경우에요. 그리고 내가 병원일 경우에는 의료시설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규모랑 이런 걸 정해지셨을 때 의원으로 할지 병원으로 할지 원장님께서 정해서 기본적인 용도는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병원과 의원과 했을 때 물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냥 규모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차이가 나나요? 많아요. 저도 의원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행정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번에 병원으로 하려고 시청하고 보건소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이긴 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린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가 병원으로 들어가려면 규모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병원의 규모에서 꼭 필요한 게 이제 자가발전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치과는 병상이 없어서 꼭 그게 들어가야 하나? 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법규 안에 있기 때문에 넣어놓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뭐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게 과마다 전문의가 다 배치되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않아요. 혼자 차리셔도 돼요. 근데 규모도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냥 병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체어로 따지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래요? 네. 치과의사 수도 따지지 않아요? 안 따져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료시설을 허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용도 변경도 해야 돼요? 근린에서? 네, 용도 변경. 네, 해야 돼요. 건축가랑 상의하셔서. 그게 제일 좀 그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거는 뭐냐면 시청에서는 규격이 맞느냐를 보는 거예요. 비상구로 나갈 수 있는 문 자체의 폭이라든지 비상구가 있어야 하는 창문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는 거지 원장님 수가 몇 명 있고 과는 꼭 정해져야 하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건축물에 뭔가 하드웨어적인 게 더 중요하지 네, 하드웨어적인 의사 수 이런 거는 큰 그게 없나 보네요. 네네. 물론 지역구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지역구에서는 보건소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터치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으셔야 원장님들께서 물건을 구매를 하시더라도 세금 계산서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증이 그 이후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의료개설 신고 필증을 갖고 오라고 해요. 그럼 의료개설 신고 필증이 사실 인테리어가 80% 정도가 마무리가 되고 보건소나 소방 실사를 받고 나서 허가가 떨어져야 저희가 의료개설 신고 필증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사실 사업자 등록증 하려면 그 서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한계가 조금씩 우리 관공서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접수증이라도 갖고 오라고요. 그럼 이걸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세무사를 빨리 컨택을 하시고 세무사님께 이거를 사업자 등록증을 좀 발급을 할 수 있게 신청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결국에는 순서가 보건소 가서 병원 개설, 의료 개설 필증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무서 가서 세무사한테 대리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필증이 먼저 나와야 되고 필증으로 먼저 주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 그걸 가지고 그 건강보험공단에 또 가더라고요. 그건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실 수 있기는 한데 이런 배울 네, 때는 맞아요. 그렇게 배울 알고 때는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일 처리가 좀 늦어지거나 잊어버려서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용도 변경이 끝나면 사업자 등록증부터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이 관공서를 직접 다니시면 다 꼬이니까 세무사님을 컨택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좀 발급해주세요. 맡겨놓는 거고요. 뭐 3일 안에는 이 사업자 등록증이 만들어져 와요. 네. 저희는 안 되지만 세무사님은 해오시거든요. 그게 두 번째 절차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잖아요. 80% 정도 도배도 하고 밑에 바닥까지 다 하고 오토클레이브를 딱 넣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 보건소에 이제 의료개설 신고 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올 때 꼭 확인을 하는 게 이 룸 번호, 뭐 이름, 그 다음에 위치, 여기가 대기실이구나, 여기가 진료실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거든요. 보건소에서 눈으로 직접 실사를 네네. 하시는데 오셔서 그렇게 진행하시고 오토클레이브를 꼭 보세요. 감염관리 때문에. 네네네.
네.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창문에 방충망이 꼭 있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확인 꼭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사실 보건소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소방실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신고필증 신고서를 작성하러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소방실사를 먼저 받으시면 제가 실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럼 제가 한번 나갔다가 소방에다가 한번 맡겨서 실사 받으시고 다시 제가 나갈게요 하는 데가 있어요. 지역구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신청을 할 때 소방실사를 받고 소방실사에서는 이 스프링클링 콜라랑 소화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볼 때마다 느끼는데 영어에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랑 그리고 벽지도 화염에 강한 벽지들이 다 있어야 돼요. 벽지. 네네네. 그 실사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보건소에서 의료계에서 신고필증을 저희에게 줍니다. 궁금한 게 보건소에서 나왔을 때 방사선 장비는 확인 안 하나요? 안 해요. 그래요? 네. 납벽 이런 거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네. 이상하죠. 네, 이상하네요. 오토클레이브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돼요? 네. 저는 약간 다른 게 저는 사실 뭐 사업자만 바뀌고 주대표자만 바뀌는 상황이라서 인수개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수개원을 할 때는 프로세스가 이미 요양기관번호가 나와 있고 대표자만 바뀌는 상황이니까 순서가 오히려 필증이 먼저고 필증을 가지고 세무사 가서 사업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고 하는 게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증서를 받아야 청구가 되니까 순서가 인수개원이랑 신규개원이랑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수를 했었거든요. 의료계에서 신고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여기 안에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규 병원은 안에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것들이 아직 없다 보니까 실사를 나와야 되는데 실사를 나올 때 80% 이상이 됐을 때 본인들을 불러야만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벽을 다 치잖아요. 인테리어 할 때 이 룸마다 혹은 이제 오픈 진료실 이런 것들을 다 도면이랑 배치한 걸 다 확인을 하고 가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수병원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간을 만들 때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 조금 궁금하고요. 이게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 기준이 예전에는 500제곱미터일 때 무조건 설치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 주차시설 하는 것들, 휠체어가 올라가는 그 길 확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25년 기준으로 바뀐 게 1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30평을 하고자 하는 치과들, 의원들, 뭐 한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는 무조건 이 장애인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문의 크기죠. 휠체어가 늘어올 수 있는 그 문의 크기라든지 이 높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보고요. 500m 이상은 화장실도 장애인 시설용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주차선도 다 그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그것도 비용이 조금 들어가요. 그렇네요. 네, 그 기준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내가 내 비용 내서 인테리어를 수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500제곱미터를 넘으면 이제 건물주랑 얘기를 건물주랑 해야 이야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건물을 처음 측정을 하실 때 그 건물주가 좀 저희한테 호의적이신 분을 좀 만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저 치과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데를 만나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들어가실 때도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들, 뭐 혹은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비용들이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5대5로 쉐어를 하실 건지 병원 측이 다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주인분이 다 해야 되는 건지는 서로 조율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의료계에서 신고필증을 허가가 돼서 받았으면 보건소에서 문자가 하나 와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요양기관이 개설되었습니다. 축하까지는 안 네. 해요. 개설되었습니다. 증 받아가라 뭐 이런 정도던데. 문자가 짠 하고 오면 거기에 이제 요양기관 기호가 있어요. 근데 임시 심평원 등록이나 요양기관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등록을 해야지만 이게 내 번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로그인을 하시고 기호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밑에 지급계좌라고 있어요. 우리가 계좌를 입력해야 돈을 받잖아요. 공단에서. 그 비용을 들어올 수 있는 지급계좌까지 마무리가 되시면 요양기호가 이제 제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직접 가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절차가 끝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신규 개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신규 개원과 인수 개원의 뭐 프로시저 차이는 크게 없을 거니까 인수 개원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인수 개헌을 하실 때 저는 재무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원장님들이 간혹 그걸 감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거 너무 싫어요. 막 네. 인수인계 할 때 막 그때만 막 저거 찌라시 네. 돌려가지고 환자 엄청 많이 몰고. 맞아.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1년, 2년치를 조금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종합소득세 내신 비용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정도 냈는지 3년치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첫 번째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환자들이 다 주고 가실 건지 아니면 개원을 앞으로 안 하실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겠네요. 네, 환자분들을 안 데리고 간다고 하시고서 환자를 다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건너편의 경우. 네, 큰 그래서 병원에다가.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꼭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환자를 두고 가실 건지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 같은 경우도 잘 안 뽑히는 지역은 그대로 인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정산하고 이 직원들이 과연 우리 병원에 다시 올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서 직원들하고 면접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아, 그럼 거기에서 정리할 사람은 또 정리하시고, 맞아요. 네, 인수를 하실 분들은 인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도 아예 새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그쵸, 인사규정이나 그쵸. 이런 거 병원마다 다 다르잖아요. 새로 네. 개원하시면 또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이야기를 나누시고 개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어나 장비나 이런 것들 다 두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떨 때 그 장비 하나씩 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 가져가실 건지, 그러니까 뭐뭐 가져가시고 뭐뭐 두실 건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하고자 하는 치과의 구성이라든지 이제 위치라든지 동선을 확인하시고 내가 생각한 철학이랑 그다음에 브랜딩이 맞는지를 먼저 평가하고 체크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평판도 평판이고 그동안 이제 어떤 환자 풀을 보고 있었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레진이나 이런 같은 보존 진료 위주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거기 가서 수술을 하겠다 이런 것도 사실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기존의 치과와 지금의 내가 잘 맞는지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병원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페이닥터를 조금 했던 병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는 물려주시려고 병원을 이제 그동안 사실 손발 잘 맞춰왔으니까 이제 물려받으면은 저는 그게 그나마 제일 좀 스무스한 인계가 아닐까. 요즘은 신규 개원보다 인수 개원을 더 선호하는 편이기도 해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신규가 나으세요? 근데 저는 인수가 지금 인수한 치과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잘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고르라고. 우리 개원 밸런스 그러면 게임을 그러면 신규가 개원이, 낫죠. 네, 개원이 낫죠. 세겨가 좋죠. 네,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더라도 학고방 같은 신규 네. 개원과 엄청 널찍한 대형병원의 인수 뭘 선택하시겠어요? 개원으로 그러면. 그럼 네. 작은 네. 신규 개원 만들어가는 게 더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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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간혹 이제 인수 받으실 때 환자분들 진료가 되게 많이 남았는데 선납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남아있는 수납금도 사실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환자 DB를 받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한데 사실 그게 치료를 많이 해드려야 되지만 아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금액이 있는 돈이 없다라고 없을 때. 하면은 그게 사실 또 원장님 품이 너무 많이 쓰이는 일이니까. 근데 얼마 전 교정치과가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인수 개원을 했는데 선수금은 다 맞아요, 받아놓고 일만 먼저 초반에 맞아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네요.